시사 인터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8분 11초 지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을 지역에서 총선 출마 준비하고 있는 최치현 청와대 전 행정관과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도전하고 계시는 이제 신인들, 정치 신인들을 이제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네, 만나보려고 한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인터뷰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먼저 이번 추석 연휴 길게 보내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연휴 동안에도 예, 지역의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추석의 민심은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기각에 대한 내용이 좀 화두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다 정치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376번의 압색과 세계 검찰청 그리고 5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 가지고 2년여 동안 인디언식의 기우제처럼 네. 진행했던 이 수사가 결국은 법원의 판단으로 기각이 됐고요. 이런 무리한 수사에 대한 그리고 검찰 독재로 규정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이런 호남의 민심에 대한 분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전라도 민심은 민생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하두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3고에 시민들이 굉장히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네.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로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현안감은 결국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여야 되는데 네. 너무 정쟁으로 흐르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여야는 정쟁이 있고 정부라든가 대통령은 이념을 말하고 있고 네네. 거기에 정치와 이념은 있는데 경제라든가 민생은 없는 것 같고 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시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운 지금 상황을 네. 지나고 있거든요.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네. 예. 예를 들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원을 받고 대출을 받았는데 네. 폐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폐업을 하게 되면 그 부채를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치가 그런 문제들을 더 천착을 하고 깊이 있게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네네. 그때의 경험이 또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데 어느 정도 또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 정부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 청와대에서 4년여 일을 했고 중앙부처 국가보훈처에서도 좀 일을 했었는데요. 네. 결국은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좀 닦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처지와 이해 요구들을 정확히 받들고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일들이 정치의 어떤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결국은 청와대에서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청와대는 국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들을 우선 네. 좀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인데 지금 상황을 본다라면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네. 각자 도생에 국민들의 운명과 삶을 각자 도생으로 맡겨버리는 사자성어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각자 도생이라고. 예. 그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고 좀 답답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다들 개인적으로 다들 그 네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살 겁니다. 네.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정부를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네. 그 네 글자를 가슴에 다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광산구 과거에 광산구청에서 이제 열린민원실장을 하셨고 네네. 예, 뭐 구민들을 많이 만났고 네. 그렇기 때문인가요? 이번에 뭐 광산구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이제 도전을 하시는 건데 네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도전을 하세요. 광산을에.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광산을에 도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광산구청에서 민선 5기 6기 열린민원실장을 일을 했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빛나는 자리는 아니고요. 민원을 들어야 되는 자리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라 민원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 힘이 굉장히 좀 강해야 되고요. 네. 정치나 행정은 결국은 경청의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열린민원실장을 근무를 하면서 결국은 시민들의 깊은 삶의 문제 그리고 갈등이 있는 이러한 문제 그리고 행정과 정치가 좀 담아낼 수 없는 이런 억울한 울분에 찬 그런 일들을 좀 많이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광산구에 대한 뭐랄까 좀 섬세한 이런 현안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있고요. 속속들이 좀 알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후에 어떤 비전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좀 충분히 돼 있다고 저는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광산 지역에서 이거는 꼭 내가 바꿔야 될 것 같다. 네.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네, 네. 광산은 이거 진짜 변해야 된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주신다면. 그 흔히 광산은 예전 기준으로 지금도 이제 저희가 송정동을 송정리라고 부르고 있는. 뭐 우리야 그렇죠. 우리야 그렇죠. 그게 익숙하니까. 예, 익숙한데 네. 광산은 광주의 절반이죠. 그리고 엄청 크죠. 예, 저는 광주의 내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광주의 내일이자 미래가. 네. 그리고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전부 다가 지금 광산에 좀 집중되어 있는 거죠. 광주의 미래 먹거리의 대부분이 광주에 또 집중되어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네.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굉장히 많죠. 이제 광산은 가불이 있긴 하지만 네. 시민들도 뭐 다 아시는 뭐 내용이지만 공공의 문제, KTX의 투자 선도 지구에 대한 문제, 어등산 관광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얼마 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2030년까지 6,700억이 투자되는 네. 미르차 소부장 특화단지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광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천착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광주 군공항 미래도 결국은 광주의 내일을 결정짓는 좀 핵심적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시민들의 전체 지혜와 의지 그런 뜻들을 완벽하게 모아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군공항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은 광주는 의지를 모았더라도 옮겨가려고 하는 지역이 반대를 한다거나 거부를 하고 아니면 이제 응하지 않아 버리면 이렇게 지금 멈춰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광주 전남 상생의 문제로 좀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옮겨가려고 하는 주민들의 반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광주 전남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광주 전남의 어떤 운명 공동체로 봤을 때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인센티브가 좀 필요한 거고요.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됐을 때 그런 비전들을 충분히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면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 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새롭게 정치의 변화를 원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모신 이유는 그겁니다. 앞으로도 모실 정치 신인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네. 어떤 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가? 정치 신인에겐 너무나 불리하다 이 상황이. 어떤 면이 불리한 겁니까? 현역 정치인을 뭐 인지도 측면도 그렇고요. 네. 그 시민대중을 주권자를 만나는 그 시간도 그렇고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현역을 넘어서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의도 정치가 갖는 그런 충분한 인적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돼 있는 네. 상황과 시민들이 그걸 뛰어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좀 상황이 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미 어떤 과학적 공천룰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이미 이해찬 대표 때 구축을 했기 때문에요. 네. 당원의 어떤 뜻 50% 그리고 일반 여론 50% 여러 가지 기울어진 부분들이 있지만 네. 진정성과 진심을 가지고 도전을 한다라면
당원들의 그런 선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시인들이야 뭐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죠. 방금 그 당원들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50대 50이잖아요. 네네. 당원 50이고 여론조사 50이잖아요. 근데 그 여론조사의 50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커 보이긴 하는데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치의 무관심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네네. 있습니다. 네네. 그럼 무당층과 무관심층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여론조사의 50이라는 부분은 너무 적게 보이지 않을까요? 네. 이 이제 당내 광주의 어떤 특징인데요. 광주는 민주당 경선이 곧 그렇죠. 예. 본선이 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런 지형을 좀 가지고 있는 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과 민심이 거의 좀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민심을 또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 좀 적을 수 있다라고 좀 네.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결국은 당내 경선이 좀 치열하게 좀 진행되는 것은 결국은 광주 전남에 이제까지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흐름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민심과는 조금 다른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원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이 지금 뭐 세계 정당사에 흔하지 않는 네. 어마어마한 권리당원을 좀 가지고 있고 수백만이라는 네네. 권리당원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의 마음들을 얻는 것 이게 좀 첫 번째로 좀 중요한 문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정치의 무관심층이라든가 무당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네네.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저희들이 광주 전라도를 얘기를 할 때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결국 광주는 항상 올바른 정의로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민주주의도 결국은 광주의 희생과 피와 땀 위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광주가 갖는 것, 정책 용어로는 저희들이 전략적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보트, 투표 행위는 내가 표를 줄 테니 그러면 정치는 정치 권력 뭐를 줄 텐데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지만 광주는 단 한 번도 전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가의 미래를 보고 투표를 했고 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표를 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라고 투표를 했었는데 결국은 180석을 줬던 그런 의석을 가지고도 저희들은 지난번 대선 때 패배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역사 왜곡과 실정과 경제는 파탄나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여기에서 오는 광주 전남의 어떤 주권자들이 느끼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당층을 많이 좀 만들어낸 것 같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민생의 문제를 제대로 좀 돌보지 못한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조금 멀리하고 있는. 네. 그리고 또 대선 이후에는 모든 시민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언론을 보지 않고 TV 신문을 보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은 기존의 현역 의원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이고 네네.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이고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네네.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든가 현역 의원은 변화가 필요하다. 네네. 광주의 주권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라면 결국은 그 180석에 대한 부분들은 왜 좋겠습니까? 결국은 의회 권력이 바뀌지 않아서 모든 혁신 법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마치 합의해서 계획하에 네. 하는 것처럼 그 많은 의석수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광주는 여전히 민주당 무사기를 만들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분노심이 굉장히 큰 거죠. 네. 현역 의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했다라면 네.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만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현역 의원들의 이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계파 간의 그런 분열 이런 것이 원인이 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십니까? 그냥 대선 패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건데요. 네. 그렇게 보는 주권자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거죠. 예. 대선 때 국민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경선이 끝났으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온 힘을 모으고 단결을 하고 이견이 있겠지만 결국은 정당은 집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네. 그런 아쉬움들이 좀 크고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민주당 네네. 내에서 있어야 되고 정치 신인들도 이제 나가서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시지만 일각에서는 또 그러다 보면 중견이 없다. 네. 뭐 다선 의원이 없다. 네. 무게감 있는 의원이 없어서 뭐 좀 약해진다. 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명 좀 타당한 얘기일 수 있고요. 다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으면 좋죠. 네.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결국은 국회는 또 상임위는 그렇게 좀 작동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주권자와 시민은 변화와 혁신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쇄신과 혁신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를 했을 때 180석을 가졌을 때는 국회는 뭘 했지? 라고 질문을 한다라면 네. 거기에 대한 답은 굉장히 옹색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결국은 저희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윤석열 정부지 않습니까? 네. 당장은 역사의 왜곡, 2년이 안 된 이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태행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의지에 대한 문제고 이 정권을 넘어서야지 저희들은 또 다른 민중 사기를 건설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우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초선이라든가 이런 의원들이 나섰을 때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이렇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는 또 시험이지 시험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높은 어떤 스킬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 거기에 맞는 이런 입장들, 철학적 입장, 역사적 어떤 사회적 측면에서의 원칙. 지금은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런 힘들이 모아졌을 때 지금의 상황을 위기 상황을 좀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끝으로 뭐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산구민 여러분, 광주는 언제나 역사의 구비마다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요. 호남의 정치가 흔들리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대를 세워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높은 정치적 에너지를 올곧게 받아안고 그 변화와 혁신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픔, 서민의 아픔, 그런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대천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섭외를 할 텐데 네. 새로운 정치 신인들의 얘기를 좀 많이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치현 청와대 전 행정관과 얘기 나눴습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규빈이었습니다.